이번에는 건설업의 도급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도급의 정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나와 있습니다. 도급이란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이때 도급을 주는 사람을 도급인이라고 말하고 도급을 받는 사람을 수급인이라고 말합니다. 도급을 주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자면 도급을 주는 사람, 즉 도급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방식이 바뀝니다. 도급인이 국가일 경우 토목공사 같은 거지요. 이때는 무조건 입찰을 규정으로 합니다. 사업 수행 능력 평가와 기술자 적격 심사를 가지고 평가하는데 이 평가 기준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도급인이 민간인이라면 꼭 입찰 방식을 고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협력업체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웃소싱, 하청 같은 이런 협력업체를 등재하면 굳이 입찰을 통해서 도급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까지 도급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했는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급을 받은 업체가 또 다른 회사에게 도급을 줄 수 있을까요? 이런 걸 하도급이라고 하며 이 하도급을 받는 사람을 하수급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도급에는 제약이 걸려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도급법이라 이야기하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보면 상세히 나와 있는데 일단 건산법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수급인의 자격 제한이라고 해서 수급인은 공사 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쉽게 풀어보면 동종 업종에게 공사를 주지 말라는 것인데 왜 이런 규제가 생겼는지 사례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A라는 회사가 있다고 해볼게요. A 회사는 철콘 회사입니다. 철근 콘크리트는 전문 건설업이죠. A라는 회사가 어디서 공사를 따왔습니다. 근데 일을 진행하려고 보니까 너무 절차가 복잡하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동종 업종, 같은 철근 콘크리트죠. 이 동종 업종인 B 회사에게 제안을 하나 합니다. 공사를 진행하면 이윤이 20%거든요. 이 중 15%의 이윤을 줄 테니 자신에게 5%만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B 회사는 15%의 이윤에서 또 자기 몫을 떼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면 결국 부실공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에 대한 규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은 무조건 하도급을 줄 수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아까 A 회사가 철근 콘크리트 회사라고 했지요? 근데 이 회사가 어디서 철콘과 토공이 합쳐진 공사를 따왔다고 합시다. 이럴 때는 토공에 대한 면허가 없으니 토공회사에게 하도급을 줄 수 있습니다. 즉, 상응하는 업종에게는 하도급을 줄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자, 이렇게 건설산업기본법에서 나름 뼈대가 된다고 생각하는 내용들을 쭉 설명해 봤는데 강의 보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댓글로 남겨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잘 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